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자, 중학교 3학년 다음 강의 7강이죠. 7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 캐스팅 하고 있고요. 라이브 캐스팅 하고 있고, 접속자분 한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갔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이제 1단원은 끝났어요. 1단원은 끝났고, 이제 2단원 가야 돼요. 2단원. 자, 그래서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오케이.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자, 부분독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자, 이제 2단원 들어가겠습니다. 2단원. 자, 이제 2단원 시작해볼게요. 화학반응의 규칙성이라는 2단원, 그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부분은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어렵지 않게 출발합시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자, 물리적이라는, physics, 물리적. 그 다음에 화학적. 물리적이라는 건 또 이렇게 표현도 가끔 해요. 기계적. 이렇게 기계적. 자, 쉽게 갈게요. 물리적. 예를 들어 케이크 하나 있다고 칩시다. 케이크. 케이크 하나 있어요. 케이크 있습니다. 자, 이 케이크를 자, 보세요. 이 케이크를 어떤 사람이 생일이야, 생일인데 케이크 이렇게 있어요. 케이크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케이크 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했어요. 얼굴에 케이크 잔뜩 묻어버렸어. 케이크. 그러면 뭐야? 이거 뭐죠? 내가 물리적인 힘을 줬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집어 던져버렸어. 케이크 범벅이 돼버렸네. 여러분들. 케이크 범벅이 돼버렸어. 범벅. 케이크 범벅이 됐을 때, 자, 보세요. 케이크 범벅이 됐을 때, 요 케이크의 기본적인 성분, 오케이. 여기에 묻어있는 케이크의 범벅의 성분은 같죠? 왜요? 이거 범벅된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어도 케이크만 나잖아요. 그쵸? 오케이? 케이크만 나잖아요. 그러면 뭐야? 성분의 변화는 없구나. 야. 물리적인 힘을 줬더니, 성분 또는 이 성분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성질에도 변화가 없구나. 다만, 모양의 변화만 존재하는구나. 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출발해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뭐야? 물리적이라는 변화는 기본적으로 물질이 가지는 성질 변화가 없겠구나. 이거죠. 오케이? 없겠구나.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무슨 이제 이 경우인데 요 로쿤이라는 녀석이 로쿤이는 접니다. 맨날 BJ 사이메스 하니까 제 이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이름은 실명 거론할게요. 정로쿤이라고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이름이에요. 광주에 한 분 계시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몇 안 되는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로쿤이가 이제 화가 났어요. 막 짜증나. 왜 생일날 왜 내 얼굴에다 케이크를 좀 줘? 짜증나. 막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런 역 같은. 다 되졌어. 그래놓고 어떻게 케이크를 태워버립니다. 뭐요? 케이크를 불질러버려. 불질러버려요. 케이크를 불질러버렸어. 다 태워버렸어. 숯덩이를 만들어버렸네. 숯덩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탄 케이크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탄 케이크를, 그쵸? 탄 케이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 지금 또 한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멋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불길로 수떡이 돼버렸어. 못 먹어. 어떡해. 그러면 수떡이가 됐다는 얘기는, 성질 변화가 있구나. 성질 변화가 있구나. 됐네요. 성질 변화가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너는 화학적 변화라는 얘기는, 변화하는 학문적인, 오케이? 화학이라는 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네, 반갑습니다, 한스님. 반갑습니다. 화학적 변화. 그러면 뭐예요, 이건? 성질 변화가 존재하겠구나. 성질 변화가 존재하겠구나. 한스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야, 유튜브 라이브 캐스트 했더니,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 기계적, 요 개념하고 화학적인 개념이야. 화학적 변화라는 이 개념은 구분하는 기준이요. 성질 변화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성질 변화가 없느냐, 이 조건으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것 같았으면 이 설명 하지도 않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 자, 보세요. 요렇게 간단하게 구분하는 내용은, 그래? 이런 곳이 있어? 라는 조건만 아시고 가시면 되고, 지금 설명하는 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걸. 뭐를 잘 알고 가셔야 되느냐. 보세요. 네, 아프리카 TV를 안 켰습니다. 이거요. 이거는 제가 따로 스케줄링을 잡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제작할 때 라이브 캐스트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 나시면 들어오셔서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3월달부터는 아프리카 TV로 진행할 거예요. 3월달부터는. 그리고 9급 공무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9급 공무원 과학 강의를 아프리카 TV에서 할 겁니다. 2월 15일 날부터. 자, 다시 9급 공무원 시험, 과학을 아프리카 TV에서 할 거예요. 언제요? 2월 15일. 개봉. 개봉? 영화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영화 아니에요. 자, 빨리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고 갈게요. 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물리적인 변화하고 화학적인 변화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보세요. 네, 공무원 시험, 강의할 겁니다.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다 테스트 완료했고요. 그리고, 15일날부터 진행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물리적 변화는 분자의 재배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분자의 재배열.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는 원자의 재배열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원자의 재배열. 자, 얘는 뭐라고요? 원자의 재배열. 이 딜레이 타임이 구글이 더 기네요. 아프리카 TV보다 구글이 좀 더 길어요. 딜레이 타이밍이 구글이 좀 유튜브가 좀 더 긴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을게요. 자, 보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예를 들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상태 변화는 뭐예요? 솔리드, 고체, 리퀴드, 액체, 가스, 기체.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가는 게 상태 변화인데, 상태 변화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예를 들읍시다, 물. 자, 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산소 하나에 수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못 본 분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 자,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요걸 통해서 상태 변화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태 변화라는 게. 자, 다시. 요걸 통해서 상태 변화라는 게 존재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또 한 번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또 한 번 들으셨어요. 요걸 통해서 상태 변화를 결정하는 건데, 문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물 분자의 구조. 물 분자의 구조. 오케이. 물 분자의 구조. 물 분자의 구조. 물 분자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다만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야? 아, 분자의 구조가 변하지 않았구나. 자, 다시. 분자가 재배열되는구나. 분자가 재배열되는구나. 오케이. 분자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분자가 재배열되는구나. 분자의 그러니까 분자의 배열만 변하는구나 라는 거죠. 네, 들어가십시오. 자, 분자의 거리만 달라지는 거지 분자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분자의 분자의 구조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만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분자가 뭐냐? 분자가 뭐냐? 이쪽으로 조금만 갈게요. 이쪽으로 조금만 갑시다. 이쪽으로 조금만 갑시다. 분자가 뭐냐? 분자가 뭐냐?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자, 보세요.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면 분자라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네. 아, 그럼 성질 변화가 없다는 거네. 없다는 거네. 그럼 결국은 뭐냐? 물리적 변화, 기계적 변화. 자, 다시. 물리적 변화, 기계적 변화요. 보세요. 물리적 변화, 기계적 변화. 물리적 변화, 기계. 아, 성질 변화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케이크 딱 잡아놓고 얼굴 딱 던진다고 그래서 처음에 존재하고 있던 케이크나 내 얼굴에 부딪혀서 찌그러진 케이크나 케이크의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아, 성질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아, 그랬을 때는 뭐다? 물리적 변화구나.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보세요. 그 다음 갈게요. 잘 들으세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분자 구조는 뭐 배웠을 거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분자 구조는 배웠을 거니까. 자,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요. 물이 돼요. 잠시만요. 결합하면 물이 됩니다. 물. 자, 죄송해요. 자, 다시.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물이 됩니다. 물. 그럼 얘의 반응식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자, 보세요. EH2 플러스 O2가요. EH2가 되는 반응이에요. 오케이. EH2가 되는 반응. 중학교 2학년, 원소의 주기율 혹시, 원소와 주기율의 관계, 만약에 혹시라도 자세하게 이해 못 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검색하시면, 다시, 새롭게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럼 얘의 분자 모형은 뭐냐? 하이드로젠이라는 원자 두 개가, 즉 수소 원자 두 개가, 자, 다시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두 개의 분자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산소라는 원자는 산소라는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 앞이, 1이 생략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런 녀석이 전기불꽃이라는 스파크를 팍 튀겼을 때, 보세요. 팍 튀겼을 때, 전기불꽃이라는 에너지는요, 전기불꽃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얘네들을 잘라요. 순간적으로. 잘라요. 뚝 잘라요. 그럼 현재 얘네들의 관계를 분자라고 부르거든요, 분자? 얘네들의 관계를 분자라고 불러. 그럼 얘네들은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죠. 작은 입자. 근데 에너지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툭 잘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요 다음 그림이 이렇게 될걸요? 떨어졌어. 자, 떨어졌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분자가 깨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원자가 돼요. 원자가 된 다음에 이 녀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만드느냐. 요 녀석 하나에 요 녀석 두 개. 자, 그러면 H2O라는 건 요 녀석 하나에 요 녀석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네요. 요 녀석 하나에 요 녀석 두 개. 아우, 됐다. 아우, 됐다. 그러면 뭐예요? 드디어 물 분자가 생기죠. 물 분자가 생겨. 오케이. 좋아요. 물 분자가 생겨. 물 분자가 생기네. 물 분자가 생기네. 아! 그러면 뭐야? 원자들을 재배열해가지고, 원자들을 재배열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구나. 자, 다시.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구나. 아! 그러면 뭐예요? 수소는 뻥 터지는 폭발성을 갖고 있어. 가연성을 갖고 있어요. 산소는 남이 잘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인 조연성을 갖고 있어. 근데 가연성하고 조연성을 갖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성질에서 물의 성질은 가연성도 없어. 조연성도 없어. 새로운 성질을 가지네. 아하, 새로운 분자. 새로운 분자를 형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질을 갖는 거야. 아, 그럼 성질 변화가 존재하는구나. 성질 변화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너를 뭐라고 부른다? 화학적 변화라. 화학적. 이제 개념 확실히 잡혔네. 자, 다시 강조합니다. 물리적 변화라는 얘기는 분자가 재배열되는 거예요. 분자가. 그러면 구조는 깨지지 않고, 구조는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오케이? 근데 화학적 변화는 뭐예요? 에너지를 활용해서 원자가 재배열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원자가 재배열되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뭐예요? 새로운 분자를 만들기 때문에 성질 변화가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화학 변화라고 부른다. 그러면 성질이 변한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로 간단하게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컵이 깨진다. 뭐 또는 뭐 설탕이 녹아서 설탕물이 된다. 또 뭐 물이 수증기가 된다. 뭐 잉크가 퍼져나간다. 이런 것들. 오케이? 이런 것들은 다 물리변화에 속하죠. 왜? 원자의 재배열이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분자의 재배열만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화학변화라는 건 성질이 변하는 거니까. 오케이? 화학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거니까. 원자의 배열도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도 달라지죠. 수소 또는 산소라는 분자가 물 분자로 바뀌었으니까. 분자의 종류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도 달라지겠죠. 2개, 하나, 3개인데 2개로. 그죠? 개수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사과 색깔이 변한다, 탈색. 또는 연소, 탄다. 양초가 탄다, 썩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럼 다 성질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화학 변화. 아시겠죠?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만 일단. 아시겠죠?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끊고요. 그래서 물질 변화하고, 물질의 변화,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의 종류 갈게요. 화학 반응의 종류로 갈 건데, 자, 화학 반응의 종류. 자, 화학 반응의 종류에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부분 녹화를 이렇게 찍을게요. 어떻게 찍을 거냐면, 화학 반응의 종류에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번외로 뭐를 정리할 거냐면, 철과 황해 반응에서 일어나는 변화하고, 그 다음에 탄산수소나 나트륨의 열분해, 이 부분은 따로따로 녹화를 뜨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공무원 강의,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걸레 하나만 바꾸고요. 잠깐만요. 이게 물로 지우는 거라 이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가봅시다. 자, 좀 닦고 갈게요. 닦고. 아이고. 자, 또 옵시다. 부분효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거 정리하고요. 내일은 고등학교, 낮부터 내일은 좀, 녹화를 할게요. 낮부터. 그래서, 내일은 고등학교 2학년 거. 이렇게 해서 좀, 한동안 제가 조금 쉬었는데, 심기일전해서 다시, 힘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화학 반응의 종류. 자, 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종류. 자, 화학 반응의 종류. 갈게요. 자. 화학 반응의 종류. 첫째는 화합이 있고요. 자,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화합. 첫째는 화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환. 그 다음에 복분해라는 게 있는데, 교육과정에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요거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화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둘이가 화합해서 하나로 바뀌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C라는 녀석을 형성할 때. 근데 이거를 반대로 찢어낼 수도 있어요. 그냥 C라는 녀석을 A 또는 B로 찢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치환이라는 건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치환한다. 여러분들 수학에서 x 플러스 2y를 t로 치환한다. 그럼 어떤 식에서 x 플러스 2y라는 녀석이 나오면 이걸 t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치환이라고 하죠. 그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됐네요. 자, 치환이라는 건 뭐냐? 치환이라는 건 화학 반응에서 말하는 치환이라는 건 이거예요. A,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C랑 반응했을 때 A, C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떨어져 나온다. 아시겠죠? 이런 걸 치환이라고 불러요. 복분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영어에서 복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복수라는 얘기. 그럼 복수 이거 말고 내가 복수할 거야! 이거 말고. 복수라는 거. 복수. 2개 이상을 복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해가 2번 일어나는 거구나. 즉 무슨 얘기냐? A, B라는 녀석하고 C, D라는 녀석이 반응했을 때 A,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C, B가 되는 이런 반응을 복분해라고 해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도 분해 한 번 일어나죠? 여기서도 분해 한 번 일어나죠? 그래서 재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들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케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물의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물의 합성.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아까 식 써줬잖아요. EH2 플러스 O2가 EH2O가 된다. 그러면 두 녀석이 한 녀석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화합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근데 반대로요. 물을 전기분해 시켜버리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전기분해. 물을 전기분해 시켜버리면 오케이? 물을 전기분해 시킨다. 즉 EH2O라는 물을 전기분해를 시켜버리면 EH2 플러스 O2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뭐야? 한 녀석이 두 녀석으로 됐네? 아하, 좋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분해. 치환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염화구리. 뭐가 있을까? 염화구리, 좋아요. CuCl2라는 염화구리. 자, 다시. 염화구리요.
뭐요? 염화구리. 자, 염화구리가 있어요. 염화구리가 있는데 이것이 EAG라는 은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아니다. 아니에요. 은하고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갈게요. 염화은도 안 되고 잠깐만요. 얘를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잠시만요. 치환에 질산은 좋아요. 질산은 하고 뭐를 반응시키냐면 질산은 하고 구리. 자, 구리 반응시키면요. 질산은은 EAGNO3. 읽는 방법은 질소, 산소, 질산, 은. 거꾸로 읽어가면 됩니다. 이거하고 구리, CU가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질산구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질산구리 플러스 은이 나와요. 은. 아시겠죠? EAG, 은. 이거 비껴. 은이 나옵니다. 질산구리니까 CU, NO3, 2. NO3가 두 개잖아요. 두 개. 오케이? NO3가 두 개. 그리고 CU는 하나니까. 오케이? 플러스 EH. 은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야? 처음에는 요 녀석을 데리고 있다가 요 녀석의 자리를 차고 들어갔고 얘는 빠져나왔잖아요. 치환이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분해라는 대표적인 예. 학교 과정에는 아마 안 나올 건데 복분해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수산화나트륨. 자. 산과 염기의 반응인데요.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하고 황산하고 반응시켰을 때.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온화 상태로 녹아있는 건데. 그럼 수산화나트륨은 NaOH. 수소와 산소와 화합에 따라 나트륨이. 그래서 ENaOH. 플러스 황산은 H2SO4. 그러면요, 요 녀석하고 결합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이 나오겠죠. 자,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자, 얘도 두 마리니까 물이 뭐가 나오냐? EH2O라는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황산 나트륨. 아시겠죠? 그래서, 황산 나트륨이 생겨요. 뒤로 가. 황산 나트륨하고 물이 나옵니다, 물. 그래서 Na2SO4 플러스 EH2. 이렇게 되는 게 갈라놓고 분해가 두 번 일어나서 재결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복분해.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고, 분해 중에서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화합이라는 건 뭐 어차피 둘이가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분해의 개념에서는 꽤 중요한 것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분해에 대한 종류 중에 일단 조금 덜 중요한 녀석들만 일단 두 개만 정리하고 갈게요. 분해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갈게요. 이거는 뭐 부분 녹화를 이어서 갈게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분해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물의 전기분해. 자, 물의 전기분해. 이건 좀 어렵게 가르치진 않을게요. 물론 이제 물의 전기분해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산소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건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려가 있고,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H가 떨어져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복잡하니까, 거기에 또 하이드로늄 이온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니까요. 요거는 편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물의 전기분해는 제가 따로 아주 좀 디테일하게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물의 전기분해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H2O 마풀 2대 1순환. 적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H2O라는 건 물이죠.
물. 전기분해를 했을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인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모아지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모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모아진다? 수소가 모아지고, 수소.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누가 모아진다? 산소. 그래서 H2O, 마이너스 극에서 H, 플러스 극에서 산소, O. 그래서 맞불 2대1. 2대1이라는 건 부피비입니다. 무슨 비라고요? 부피비. 자, 그러면 수소 대 산소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다? 2대1이다. 아시겠죠? 순화라는 얘기는 순수한 물은, 자, 이거 물의 전기분해잖아요. 근데 순수한 물인 증류수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 성분이 없기 때문에 증류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따라서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집어 넣어줘야 돼요. 교과서별로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물질을 집어 넣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집어 넣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는 것이 해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물의 전기분해는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H2O, 맞불, 마이너스에서 수소, 플러스에서 산소, 2대1, 부피비는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가 2대1,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촉매분해. 촉매. 자, 촉매라는 게 뭐냐?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변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버전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촉매만 씁니다. 정촉매. 정촉매라는 얘기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높여주는 촉매를 우리는 정촉매. 아시겠죠? 정촉매. 그래서 촉매분해라는 얘기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분해시키는 게 촉매분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과산화수소. 자, 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는 게 촉매분해인데, 이산화망가니즈를 집어넣죠. 이산화망가니즈. 그래서 자, 보세요. 과산화수소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H2O가 물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불러도 돼요. 산소와 화합된 수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쵸? 산소와 화합된 수소다, 산화수소. 근데 앞에 과자가 붙었네. 산소가 과했네. 산소가 과했다. 산소가 과했구나. 그러면 산화수소에서 H2O인데 산소가 하나 더 과하구나. O가 하나 있는데 두 개구나. 과산화수소. 그럼 이것이 이 두 마리가 EH2O가 되고요. 자, EH2O가 되고, 자, 보세요. EH2O가 되고, 그 다음에 O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대체 이 2는 왜 붙나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돌탄의 원자설의 위배를 막기 위한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앞에 2가 붙는 거니까, 즉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하는 그 화학원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도 돼요. 먼저 보셔도 됩니다. 먼저 보시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이산화망가니즈, MnO2. 이산화망가니즈를 집어넣으면 이 이산화망가니즈가 과산화수소를 빨리 분해시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과산화수소가 소독약이잖아요. 소독약. 그래서 뭐 이렇게 몸에 상처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 여기 안에 독성분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성분. 이 독성분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 그래서 여기다가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으면 얘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요. 이렇게 거품이 막 발생해. 그럼 거품이 막 발생한다는 얘기는 독성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성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거품이 막 나온다라는 얘기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온다는 얘기는 독성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독성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왜? 얘가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그냥 내버려둬도 분해가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분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독성 성분이라는 촉매가 더 빨리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거품이 쭉 나오면서 그 독성 성분이 한꺼번에 같이 빨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성 성분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뭐예요? 소독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그 촉매 분해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탄산수 나트륨하고 철과 황의 반응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부분 녹화를 찍어서 올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화학, 분해, 그 다음에 치환,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화합이라는 것 두 개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물질이 하나의 물질 또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분해라는 건 찢어내는 거, 치환이라는 건 자리 바꾸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복분해라는 얘기는 찢고 재결합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찢고 상호간의 재결합, 두 번 분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촉매 분해라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물의 전기 분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곧바로 들어갈게요. 곧바로 철과 황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황화철. 오케이. 요건 꽤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곧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지우고 갈까요? 지우고 갈까요? 네? 지우고 갈게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갑자기 배가 고파. 야, 유튜브 라이브 캐스트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긴 마찬가지군요. 자, 잠깐만. 갑시다, 그거니까.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카메라 잠깐만 돌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철과 황의 혼합과, 그 다음에 화학, 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자, 보세요. 철과 황의 혼합과 화학, 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로 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을까? 네. 이게 라이트가 좀 비춰가지고, 자, 갈게요. 자, 철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자, 보세요. 철이라는 녀석이 있고 황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를 합해놓는데 두 가지 과정을 갈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자, 첫째는 그냥 단지 섞어만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섞어요. 섞어서 가열. 자, 얘는 단지 섞어만 놨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섞어만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섞어만 놨고 얘는 가열했어. 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원자의 재배열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화학 변화라는 얘기는 또 다른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게 화학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반드시 원자의 재배열할 때 에너지의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의 관계가 존재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뭐야? 가열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우리 주안점을 좀 둡시다. 가열했다라는 거예요. 섞어서 가열했대요. 어머, 그러면 너는 뭐야? 에너지 투입을 했다는 얘기고, 어머, 뭐야? 그럼 너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겠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겠다. 맛있다. 맛있네. 너는 섞어만 놓았네? 물리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물리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너는 철의 성질도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황의 성질도 드러나야 되겠네.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쵸? 어머, 너는 뭐야? 화학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철의 성질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황의 성질도 사라지고, 자, 새로운 황과 화합한 황화철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황화철의 성질을 갖게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 멋져.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철의 성질이 존재하고 황의 성질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철의 성질이 사라지고 황의 성질이 사라진다. 멋져요. 야, 그럼 좋아요. 자, 갑니다. 가열을 했을 때 화학 변화가 존재하고 황화철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철의 성질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황의 성질도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철 성질은 뭐니 확인해 봐야 되죠. 철 성질. 철의 성질은요. 짙은 회색입니다. 짙은 회색. 회색깔. 그 다음에 얘는 황은요.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철은 금속입니다. 금속. 자, 황은요. 비금속이에요. 자, 오케이. 그럼 철은 금속이니까, 아하, 좋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섞어놓은 혼합물은, 회색도 드러나야 되고, 노란색도 드러나야 되니까, 회색 플러스 노란색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회색 플러스 노란색. 이렇게 가면 되겠죠? 회색 플러스 노란색. 오케이. 아, 글씨가 왜 이 모양이야,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아?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나 욕하겠다. 에? 회색 플러스 노란색. 근데 제가 못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 쓰려고 하는 게, 변명이 아니고요. 못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끄러진다니까. 아, 미치겠네, 진짜. 미끄러져서. 어떻게 한대.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별도의 계획이 있어요. 다른데 좋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거 안 쓰겠죠, 당연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색깔은 회색 또는 노란색이 두 개가 섞여서 나타나야 되겠죠. 오케이. 회색 또는 플러스 노란색. 그러면 노란 회색이죠? 노란 회색. 이렇게 부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근데 황화철은 색깔이 이제 변하겠죠? 황화철은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흑갈색으로 변해요. 아시겠죠? 왜? 성질 변화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야, 좋아. 그 다음에 섞어만 놓은 물리 변화에 의해서 생긴 혼합물은요, 철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랬으니까 금속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겠네? 어머? 그러면 혼합물은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게요. 색깔은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색깔은 설명했으니까. 자, 철과 황의, 철 플러스 황의 혼합물은요. 오케이. 혼합물은, 자, 갈게요. 혼합물과 철 플러스 황의 화합물. 그럼 얘의 이름이 뭐였죠? 황화철이었죠? 황화철? 얘네들의 성질을 각각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색깔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색깔부터. 자, 색깔은 노란 회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란 회색. 자, 얘는요, 흑갈색. 자, 자석에 의한 반응. 철의 성질도 갖고 있고, 황의 성질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철의 성질 갖고 있네? 자석에 끌려오래. 반응하죠. 근데 얘는 철의 성질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염산과의 반응. 자, 염산과의 반응은요, 이쪽에서 조금 설명할게요. 이쪽으로 빼서.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빼서 좀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 자, 염산이라는 것은 EHCl, 그래서 염화수소가 수용액 상태로 녹아있는 게 염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쿠에오스라고 써야 되는데, 이 녀석이 철이라는 녀석하고 만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철이라는 녀석이라는 거하고 만나면 치환 반응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꿔버려. 철이 수소 자리를 차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철이 수소 자리를 차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Fe가
수소를 집어 던져버리고, 즉 수소 두 개가 기체가 돼서 빠져나오고요. 이 수소가 있던 자리를 채워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염화, 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수소 기체가 나와. 아, 그럼 철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수소 기체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철과 황이 혼합물에서 철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너 수소 기체 나오겠네.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에 섞기 전에 여기에서도 염산과의 반응을 해버리면 여기서도 수소 기체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왜? 여기에서 철의 성질을 가지나 여기 혼합 과정에서의 철의 성질이 가지나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쵸?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황화철. 황화철은요, FeS입니다. 자, 요것이 똑같이 요 녀석하고 반응을 하면 복분해가 일어나요, 복분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복분해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복분해. 그래서 요 녀석이 끊어지고요, 요 녀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너가 너대로 가고, 너가 너대로 가.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앞에 있는 녀석이 앞에 오면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이 뒤에 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갈게요. 요 녀석 반항한다고 그랬고, 네가 앞이구나. 네가 뒤구나. 그럼 너 뒤구나. 근데 CL은 두 개구나. 투. 오케이? 그리고 FE는 하나구나. 그럼 FE, CL을 투. 어머? 만들어지는 거 염화처럼 똑같이 만들어지네. 똑같이 만들어지네요. 그쵸? 근데 문제는 플러스 너랑 결합한다고 그랬네? 아, H 두 개의 S 하나구나. 그럼 결국은 H 두 개의 S 하나. 그래서 소듐, 황과 결합한 수소다. 황과 화합한 수소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나옵니다. 황화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어머!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썩는 냄새? 달걀 썩는 냄새. 아시겠죠? 이건가? 이건가요? 아, 이거죠? 썩는 냄새. 죄송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나온다? 아하, 황화수소 기체가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캐치해야 될 건 뭐냐? 여기서도 화학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염산과의 반응에서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요 실험도 역시 철에다가 염산 집어 넣었을 때 수소기체 나온다? 그럼 요것도 화학 변화가 존재한다. 요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좀 잡아내면 좋겠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황화철의 혼합물과 화합물의 관계. 아시겠죠? 요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부분 녹화는 이쯤에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된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 아시겠죠?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 하나만 더 할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 자. 자.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라이브 캐스팅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중인데 벌써 1시간 45분이나 지나갔어요. 자, 부분 녹화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녹화의 마지막.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인데요.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 여기.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렇게 할게요. 나트륨이죠? 그럼 이 녀석을 맨 앞으로 빼면 돼요. 나트륨은 Na예요. 수소죠? 그럼 H예요. 탄산이죠? 탄산은 CO3예요. 아시겠죠? CO3입니다. CO3.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아시겠죠? 중학교 2학년 때 뭐 여러분들 이용관계는 다 배웠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오케이? 자, 까먹었으면요, 저희 방송 그 중학교 2학년 개념도 쭉쭉쭉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열분해하는 거예요. 뭐를 분해한다고요? 열분해. 열을 사용해서 분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분해를 해요. 아시겠죠? 열분해. 오케이. 열분해를 하면 탄산나트륨이 나옵니다, 일단. 그리고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해시키면 여기 앞에 E자가 붙어야 돼요. 왜? 원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탄산나트륨은요, Na2CO3예요. 자, 그럼 Na2는 두 개 썼네요. 그 다음에 CO3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하나만 썼네요. 어머, 이거 뭐야. 그럼 H2개의 OR. 물 나오겠네. 그러면 H가 두 개였으니까 H 두 개 다 썼네요. 자, 그 다음에 CO3 하나 남았었는데, 여기 하나 쓰고 CO3 하나 남았었는데, 그죠? O 하나 빼갔으니까 CO 두 개 남죠? 어머, 그러면 뭐야? CO2가 생겨.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해하게 되면 탄산나트륨 솔리드예요. 고체예요. 얘는 리퀴드, 액체예요. 얘는 뭐예요? 기체로 나옵니다. 기체로. 그래서 얘의 실험 장치를 살짝 그려보면 이 그림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석회수에다가 뭐야? 석회수. 석회수는요, 참고로 석회수는 중요하죠.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하는 물질입니다. 석회수가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뿌옇게 흐려집니다.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그래서 석회수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 그러면 석회수가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뿌옇게 흐려진다. 즉, 예를 들어 석회수에 뭔가 뽀글뽀글 나왔는데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기체는 이산화탄소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탄산수 나트륨을 집어넣고요, 가열을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가열을 하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고체 상태로 어떤 물질이 놓여져요. 아시겠죠? 고체 상태로. 그리고 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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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뿌옇게 흐려졌네?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왔다. 오케이. 액체 상태로 남아있네? 그럼 너는 물이겠구나. 근데, 야! 너 진짜 물 맞아? 그러면 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물 확인하는 방법. 물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지동.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이게 만약에 물이었을 경우에는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물이다라고 확인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남아있는 고체는 이 녀석이겠죠? 탄산나트륨?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학교 시험 문제가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들, 뭐가 가장 중요할까? 요거죠. 이거. 시험관에 왜 이렇게 기울여요, 선생님? BJ님, 왜 시험관에 이렇게 기울여요?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실험하면 안 돼요? 실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가열원이 있죠? 가열원에 여러분들 생성된 물이 여기에 이렇게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가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시험관 바깥쪽에서 가열원이 있고, 시험관 안쪽에 물이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크게 확대해서 그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크게 확대해서 그려버리면, 시험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싶다. 그리고 크게 확대할게요. 야, 이 분필도 부러지네. 야, 대단하다. 이 분필도 부러지네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 버리면 여기에 가열원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친다면요. B는 이게 지금 벽이에요. 유리관. 시험관, 유리 시험관. 자, 유리는 여러분들
결정질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유리 결정. 여러분들 유리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깨지죠? 돌멩이 던지면 유리 잘 깨지잖아. 그쵸? 근데 잘 보시면 열팽창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열팽창. 오케이? 열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되는 게 열팽창인데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는 가열원에 직접적으로 열을 받았으니까 가열원에게 직접적으로 열을 받았으니까 여기는 고온이겠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물이 일부가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바뀌겠네. 오케이, 좋아.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바뀐다면 이거는 기화열을 흡수해 가겠다. 그렇죠? 기화열 흡수가 가능하네. 그럼 기화열을 흡수했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뭐일 것이다? 저온일 것이다. 그죠? 그죠? 그러면 고온이었으니까 너가 팽창이 더 크게 나타나겠구나. 너는 팽창이 덜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많이 늘어나야 되고 너는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결정질 조직이 깨져버리겠죠? 좋아. 아우, 좋아. 1, 2 잠깐 올까요? 아우, 좋아. 깨지는 거야! 이렇게 실험해버리면 시험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세워라. 아시겠죠? 이렇게 세워라. 오케이? 거꾸로 뒤집어서. 오케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BJ 사이언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아시겠죠? 녹화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부분 녹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좋아. 1단원 끝냈고 2단원의 첫 번째 부분 끝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즐거운 하루였네요. 즐거운 2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분들이 저희 방송을 제일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제일 고맙고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J 사이언스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월 15일 날부터는 구급 공무원 과학 강의도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건데 죄송해요. 또 시작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